아이가 있는 집에 특히 두 명 아이 전기 자전거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제품 스펙도 한번 보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바구니가 달려 있고 뒤에는 등받이가 달려 있는 여기 자석이 달려 있고, 자석이 아니라 좌석. 그 초등학생 정도 아이 되면은 여기를 태울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미취학 아동 정도 태우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미지 여기에도 발판이 있고,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발판이 있습니다. 이걸 펼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아이를 태우고 여기를 펼쳐가지고, 이 이미지로 보면은 이 안장이 되게 커 보이는데 안장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앞에 아이가 좀 안정감 있게 그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DI는 아이가 좀 크니까 뭐 이제 탑승자의 뭐 허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 안장을 좀 잡거나, 이거 손잡이가 조금 없어가지고 고개가지고 아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퀴는 14인치고 배터리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안장을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자, 안장이 어떻게 꺾이냐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이 꺾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안장을 들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배터리를 빼서 쓰는 방식입니다. 배터리는 슬라이드, 그 집에 들고 가서 슬라이드 해서 이제 빼내서 집에 가서 이제 충전이 가능하시고, 요 앞에 요 부분은 이거는 떼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탈거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처음에도 원래 장착이 안 돼서 나오는데 출시 기념으로 요거는 지금 본사에서 지급을 해준다는데 앞으로 계속 지급해 줄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요것도 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도 앞뒤로 달려 있습니다. 요즘 전기 자전거들은 앞뒤 기본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야간에도 타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바퀴는 14인치 에어로 타입이라 가지고 스파크가 부러질 일이 없고, 튜블리스가 아니라 튜브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밸브, 이미지에는 안 보이죠? 밸브 펑크가 날 수 있는 방식인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타이어 바람을 안 넣고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제품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품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스펙을 좀 본 다음에, 스펙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그냥 글 읽을 줄 알면은 그냥 보면 되니까, 중국에서 만들고 두 가지 컬러 나오고, 속도는 25km, 모터 500W, 48V입니다. 48V. 보통 보시면은 스로틀, 파스. 근데 이 모델은 파스에서 다닐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페달하고 여기하고 간섭이 생겨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이따 이야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로틀 50에서 70km, 스로틀 25에서 30km. 네, 맞습니다. 보통 제가 한 3km에서 4km 정도 잡으니까 1A당. 브레이크 뭐 일단은 스펙은 읽어 보시면 되고, 제가 본 제품의 이제 장점은 이 아이를 두 명을 태울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모토벨로가 이런 거를 잘합니다. 아이들을 태울 수 있고 어른도 이제 같이 타가지고 진짜 일상생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100만 원이 안 하기 때문에 89만 8천 원, 90만 원이죠. 90만 원에 이런 3명이 탈 수 있는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장점이죠. 모토벨로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다 가성비가 좀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AS나 이런 건들도 확실히 적어져가지고, 초기에는 모토벨로도 뭐 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많았죠. 뭐 지금 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각 매장 이용하시는 매장 사장님들이 뭐 잘해주냐 못해주냐 뭐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도 모토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대리점들도 많고 AS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 같은 경우야 뭐 다 이야기를 많이 해놨겠지만, 단점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떤 거를 좀 이제 고려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가가지고 이건 제가 말 못했네요. 뭐 이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생기거나 그런 단점이라기보다도 그냥 약간의 제가 생각한 그런 단점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제품을 한번 구입을 해보십시오. 우선 가장 제일 크게 조금 의아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보조 발판인데, 이 보조 발판 앞에 앉은 아이의 보조 발판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페달에 도대체 발이 얼마나 작아야지 이게 파스로 탈 수 있는지 거의 제일 큰 의문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아이의 발을 얹고, 여기에 이게 사진을 봐서 조금 멀어 보이는데 이 간격이 되게, 여기 발을 얹다 보면 여기 간섭이 생기겠죠. 앞에 아이가 뭐 발판을 안 쓴다든지 뭐 그러면은 상관은 없지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의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파스보다도 그 스로틀 위주로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이게 배터리를 빼실 때 보면은, 자, 이것도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자, 배터리를 빼실 때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 여기 안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장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 방식인데, 안장을 다 낮춰서 타시는 분들은 이 안장을 살짝 돌린다든지, 왜냐면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이 안장이 이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앞에 부딪혀가지고 살짝 그런 간섭이 생겨가지고 안장이 키가 많이 작으신 분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제품 자체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저는 단점도 다 이야기하는 판매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가져가 봤고, 모토별로 관계자가 보면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제품을 올바르게 그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단점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단점이냐, 이런 거는 사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은 제품 자체 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작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저 같은 덩치가 타면은 상당히 공이 제주 부리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정도로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 여성분들이라면은 아마 충분히 사이즈 귀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이들도 이제 이 차체가 낮으니까 아이들이 혹여라도 이제 여기서 뭐 떨어질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차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 아이들의 그런 안전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차체 자체가 조금 더 낮은 모델들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뒤에 그 킥스탠드가 지금 제가 사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킥스탠드가 왜 아쉽냐? 이런 모델들은 뒤에 아이를 태워놓고 잠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킥스탠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은데, 양발 형태로 되는 거, 양발에 세울 수 있는 킥스탠드로 해야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발 스탠드를 해야지 더 이제 무게감 있게 자전거를 태울 수가 있는데, 여발형 킥스탠드라 가지고 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큰 아이들을 태우기 때문에 이게 뭐 외발로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지만, 혹시나 앞에 이제 여기 아이를 태워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좀 이제 잠깐 정차해야 된다 할 때는 이 양발 스탠드도 좀 불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스탠드 자체를 세워놓고 그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은 뭐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아이는 내려가지고 자전거만 이렇게 세워놓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그러고 뭐 제가 일단 이런 단점들은 어느 정도 좀 아마 수용할 수 있는 단점들입니다. 모토별로 G5 이야기하러 왔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이 바구니, 이런 또 유아 안장이 기본적으로 벨트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에 벨트를 좀 달아주면 제일 베스트한데, 또 이제 핸들도 조금 편한 포지션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단점들도 있다. 그거를 아시라고,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점만 부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을 하시고,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알고 제품을 구입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점이라는 부분이 감안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이 드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게 100만 원씩이나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100만 원,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근데 100만 원 큰 돈입니다. 큰 돈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데,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계기판 쪽도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로틀, 이게 버튼, 메뉴 버튼인데, 요거를 짧게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1단부터 3단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모터 개입의 힘입니다. 1단계로 개입할지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요거는 이제 배터리 잔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키로수겠죠. 속도. 여기는 트립이라고 주행 거리가 나오고,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은 요게 바뀝니다. 주행 거리, 트립, DO, 그리고 전압, 그리고 뭐 그 설정창 같은 거, 그런 걸로 바뀌는데, 많이 쓰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뭐 아이 태우면서 몇 킬로 정도 타는지 뭐 궁금하면 뭐 써보셔도 되고, 스로틀은 바로 당기면 바로 나가는 방식이라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키박스고, 키를 돌려야지 전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요렇게, 이쪽은 오른쪽 계기판. 자, 이제 왼쪽은 자, 이 부분은 라이트 켜는 거고, 요거는 방향 지시등, 요거는 크락션, 요거는 파스로 탈지 스로틀로 탈지, 그렇게 설정 버튼. 파스보다는 스로틀 위주로 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 위치 설명까지 해드렸고, 뭐 장점 단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대한 영상을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압축을 했는데, 크게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10A가 89만 8천, 90만 원이죠. 20A가 114만 8천, 115만 원이죠. 아이 등원용으로 제품을 찾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나온 지 크게 오래되지 않은 모델이기도 한데, 그동안 제가 G7하고 G7, G6 많이 팔았었습니다. 이 모델을 많이 팔았었어요. 등하원용으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단점이 요 안장 높이 때문에 제품을 탑승을 이제 못 하셔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5가 나온 것 같습니다.
G5 더 작게 만들어줄게. 원래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큽니다. 그래? 그러면은 더 작게 만들어줄게. 아, 이거 조금 더 작은 사람도 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키가 조금 더 작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G5도 태워드리겠습니다. G5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붙어 있는데 G4는 바구니가 없어요. 바구니가 없고 바퀴 크기는 똑같은데 조금 더 차체가 더 작아가지고 그리고 접이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접이식에 3명까지 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태우고 조금 튼튼한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 G5 모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전 지역 무료 배송 킥으로 발송해 드리니까 저희 매장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뭐 최대한 뭐 가까운 매장 이용하시면 제일 좋긴 좋겠죠. 그리고 오늘은 G5 프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태우고 즐거운 휴일을 보내거나 등원용 제품을 찾으실 때 한번 원용 제품을 찾는다 하시면은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